네, 소설 인문사 같이 읽기 전편을 합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류현의 인성트 30편. 예, 오늘부터는 2025년 11월 30일에 나온 제 책 인문사를 예, 문단별로 읽으면서 그때 이 문단을 쓸 때 제가 왜 이렇게 썼는지, 뭐 이 문단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독자분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문단을 읽고 얘기하는 시간을 오늘부터 이렇게 1챕터로 시작해가지고 그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바로 뭐 뜸들일 필요 없이 문단을 읽고 제가 왜 그런 문단을 썼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읽어볼게요. 챕터 1. 중군의 재판. 안중근의 거사는 성공적이었으나 안중근은 한 줄기 풀이 되어 떠나야만 했다. 안중근의 재판을 위한 인문사의 개입, 그리고 노력. 소설 인문사 서문. 1. 김은 가베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했다. 그리고 한 손에는 어제자 황성신문을 쥐고 읽기 시작했다. 오늘도 할 일 없는 일과가 반복되었다. 김의 과업은 동일했다. 매일 동태를 파악하고 비보를 만들고 비보를 올리는 일이었다. 특별한 보고가 없던 날에도 비보는 매일 제작해야 했다. 비보는 한성에서 종합된다고 하는데 종합된 비보가 하나 함께 어떻게 올려지는지는 그도 아는 바가 없었다. 김은 그저 낮은 단계에서 문서를 올리는 인문사의 조사였을 뿐이었다. 한왕, 한국 황제. 한왕은 보통 고종 황제를 나타내는 표현이나 1909년 광복 13년이므로 융희 황제 순종을 의미한다. 이렇게 소설 인문사라는 책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소설 인문사 챕터 3까지 되어 있는데 챕터 1을 중군의 안중근의 재판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는데 그래서 거사가 성공적이었으나 한 줄기 풀이 되어 떠나야만 했다. 안중근의 재판을 위한 인문사의 개입과 노력은 무엇인지 이렇게 하면서 소설을 열고 김이라는 등장인물이 나와요. 김은 커피죠. 가베 한 잔으로 아침을 시작하고 황성신문을 읽고 비보를 붙여요. 융희 황제, 순종 황제한테 비보를 붙이는데 김도 그 비보가 정말 융희 황제가 읽으시는지 그거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내용으로 소설을 시작하는데 제국인문사 많이들 아시나요? 그러니까 제국인문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대의 국가정보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CIA나 KGB 같은 중앙정보 국가정보원이 대한제국 시대에 있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갖고 그것도 인문사라는 말이 좀 어려운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챕터 1 중군의 재판 이거 전에 제가 글씨를 넣었어요. 뭐라고 넣었냐면은 인문사는 대한제국의 첩보기관으로서 기본적으로 통신사, 신문사의 체제를 띠고 있는 기관이었다. 인문사는 61명의 요원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요원들은 한성과 동경, 도쿄, 상해, 해삼이, 블라디보스토크까지도 퍼져 있었다. 1902년에 결성된 인문사는 1909년 해체까지 활동했으며 해외금리서 파견과 안중근의 재판에 개입했다. 이거를 제가 맨 처음 책 첫 장 이렇게 넘기면 이걸 넣어놨어요. 왜냐면은 이렇게 딱 인문사라고 써있으면
익문사가 뭐야? 의문사야? 뭐 의문사라고 하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글씨가 의문사처럼 보니까 그렇고 좀 그런 오해를 살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원래 책 제목을 제국 익문사로 지으려고 했어요. 근데 제국 익문사는 이미 제국 익문사라는 이름으로 소설을 지으신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네, 저도 그 선생님 소설책을 읽고 좀 모티브로 얻어서 쓴 것도 있어요. 네, 물론 그 선생님 소설과는 좀 다른 내용이지만 그 선생님은 명성황후 시해 사건과 관련된 익문사가 작전을 조사하는 뭐 그런 내용으로 쓰셨는데, 저는 전혀 다른 안중근 재판에 익문사가 개입하는 내용이어서 전혀 다른데, 그 선생님 소설을 통해서 제국 익문사가 무엇인지 좀 그런 거를 좀 공부하는 계기가 돼서 많은 모티브를 받아서 썼거든요. 네, 그 선생님 성함이 기억이 안 나네. 잠시만요. 검색해봐야 될 것 같아. 책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시만요. 네, 강동수 선생님이세요. 네. 근데 그 선생님 책 같은 경우는 절판돼가지고 읽으려면 알라딘 중고서점이나 그 낡은 도서관 이런 데서만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하기가 좀 힘든데, 저는 어떻게 구해가지고 그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인문사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네, 도서출판 독립이, 네, 제가 제 출판사 이름이 도서출판 독립이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 메인 페이지에 보면은 메멘토 모리하고 도서출판 독립이 써있어요. 메멘토 모리는 작가 유언을 상징하는 문구고, 도서출판 독립은 저희 출판사 이름인데, 메멘토 모리가 왜 작가 유언을 상징하냐면은, 제가 항상 그 저희 유튜브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것처럼 저 대한민국 해군에서 거의 죽다 살아났거든요. 정신병 걸려가지고. 네,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다시 태어난 죽음을 기억하라는 메멘토 모리라는 문구를 작가 유현우의 약간 그런 모토처럼 삼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네, 그래서 메멘토 모리고 도서출판 독립, 그렇게 두 개가 글자가 써있고 밑에 작가 유현우라고 써있는 게 유튜브 그 썸네일 표지 뭐 아이콘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강동수 선생님 제국인문사라는 책 제목에서, 책 제목이 아니고 제국인문사라는 그 책에서 모티브로 얻어서 제 소설책 인문사도 탄생하게 됐고, 인문사가 사실상 첫 소설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전시안하고 교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사유가 담긴 책을 되게 진지하게 풀어 쓴 책이어서, 인문사가 본격적으로 소설가로서 시작하는 그런 책이어가지고, 이 책은 좀 같이 이렇게 천천히 읽으면서 같이 공유하고 싶어가지고, 예, 이렇게 영상 찍게 됐고요. 예, 2편부터는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하고, 오늘 어떤 형식의 콘텐츠인지 소개를 했으니까 길게 얘기 안 하고, 예, 바로 그냥 이 챕터 2장, 2챕터가 아니라 2장 1 하고 기분 가베한잔으로 아침 시작했다 읽었잖아요.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두 번째 영상에서는 뭐 박은 뭘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그 내용하고 그 설명만 간략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예. 영상이 길어지면 또 지루한 것도 있고 해가지고, 아무튼 예, 오늘 소설 입문사, 작가 유현의 소설 입문사, 예, 1장 1챕터 1장을 읽는 시간이었고요. 예, 다음 2장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유현우의 인생노트 31편, 예, 인문사, 소설 인문사 같이 읽기 2편입니다. 예, 오늘은 1챕터 2장을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바로 읽을게요. 2. 박은 해삼이에 온 지 석 달이 되었다. 중근이 여승 감옥으로 인도된 시점 1909년 광무 13년 11월 13일에
해삼위에 배치되어 3개월간 작전을 진행해온 곳이다. 박은 한성에서 받은 지시에 맞게 아라사 공사관과 법정을 드나들며 작전을 구상해왔다. 해삼위에서 한성으로 문서를 보내는 고려는 생각보다 비쌌기에 박은 매일같이 비보를 보고할 수는 없었다. 박은 2주에 한 번 2주간 수집한 정보의 비보를 올렸고 박은 그 문서를 조달체에게 전달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그 문서를 직접 침람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그렇게 김과 박은 각각 매일 각자의 임무에 성실에 임했고 그 둘은 자신들이 역사의 한 줄기 큰 흐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는 전혀 알지 못했다.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 박이라는 또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김하고 박 두 등장인물이 나와요. 네. 둘이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둘이 친구고 둘이 인문사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요원이고 박은 해삼이 블라디보스톡으로 가서 직접적인 작전을 펼치고 있고 김은 한성에서 그런 다른 업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근데 둘 다 김하고 박하고 둘 다 황제가 정말 이 문서를 보시는지는 알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직접 침람하시는지에 대해서는 알 길이 없었다 이렇게 썼고, 근데 뒤에 내용을 약간 심기 위해서 그 둘이 역사의 한 줄 큰 흐름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는 그들도 알지 못했다고 이렇게 쓰면서 이 장이 끝나요. 네. 김하고 박에 대한 이야기고 박이 주로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인문사 소설 같이 읽게 하면 알게 되겠지만, 예. 하여튼 인문사가 어떤 작전을 펼칠지 그거에 대해서는 또 계속 읽다 보면 아시게 될 테니까, 예. 그렇게 기대해 주시고, 이렇게 짧게 돼 있어서 24장이 끝이네. 24장 엄청 짧네. 근데 24장을 다 읽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스포가 되기 때문에 1장 2장 읽고 그 다음에 몇 장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24장을 다 읽진 않을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박이라는 등장인물을 등장시켰어요. 그리고 김박 이렇게 한자로 한 글자씩 이렇게 요원들의 이름을 쓴 거는 약간 요원 그 CIA도 요원 K 막 J 막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글식으로 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한자로 김박 뭐 이렇게 하면은 약간 그런 K J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한 거고요. 예, 아무튼 예, 소설의 인문사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예, 소설의 인문사 같이 읽기 2편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직 5분밖에 안 돼가지고 방송을 5분만 찍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소설의 인문사 같이 읽기 3편에서 뵙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연의 인생투 32편. 예, 오늘은 소설의 인문사 같이 읽기 3편입니다. 예, 오늘은 1챕터 3장을 읽겠습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3. 해삼위에서 올린 문서가 한왕께 올라왔다. 한왕은 문서를 직접 침람하시고 말씀하셨다. 박은 잘 인단가. 제국인문사의 최고 수장인 동민 이대감은 대답했다. 예, 해삼위의 박은 별탈 없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해삼위에서 온 문서를 한참 보시던 한왕께서 무거운 말투로 물었다. 중군의 재판은 어찌 되어가는가? 알아서 법정으로 중군을 옮기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다만 일의 개입으로 쉽지 않은 것 같사옵나이다. 폐하.
그렇구려. 이대가 그대가 계속 신경 써주시오. 알겠습니다. 분부대로 맡겨만 주옵소서. 그래요. 네. 3장은 이제 1장과 2장에서 올렸던 그 김과 박이 올렸던 문서가 하나님께 올라오는 모습이고요. 융희 형제께서 문서를 직접 침람하시고 박은 잘 있는지 중군의 재판은 어찌 되어가는지 물어보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국인문사의 최고 수장인 제국인문사 최고 수장이 독립 직책이 독리거든요. 독리 이대감이 또 나오는데, 예, 독리 이대감도 중요한 등장인물이죠. 예. 이렇게 김과 박 이대감도 역시 이 이렇게 한 글자로 나옵니다. 예. 실제 제국인문사 수장이 이 씨였거든요. 이 이름이 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씨로 시작하는 이름이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제국인문사 수장의 이름을 따왔고요. 융희 형제는 이렇게 인문사의 비보들을 직접 침람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바로 3장 다음에는 4장을 안 읽고 좀 뛰어넘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스토리를 뛰어넘어가지고 한 번에 뒤로 넘어가서 10장을 다음 편에는 읽을게요. 근데 10장도 약간 스포인데, 근데 10장은 읽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인문사 책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예, 오늘은 1챕터 3장을 읽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1챕터 10장 읽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연의 인생노트 33편, 네, 소설 인문사 같이 읽기 4편입니다. 예, 오늘 4편은 인문사 10장을 읽고, 예, 얘기하는 시간을 가질게요. 바로 읽을게요. 10. 1910년 광무 14년 2월 13일 안중근의 재판 하루 전날이었다. 해삼위의 박은 시간에 다 썼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 내일이군. 박은 한마디 읊조리며 잘 말린 권련 한 대를 입에 대었다. 사실 중근은 형제들의 항소를 거부하고 어머니의 뜻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고 있었다. 그러니 익문사가 진행했던 알아서 법정으로 재판을 옮기려는 1차 작전과 형제들의 항소는 안중근에게 들어오지 않았다. 안중근은 이토를 쏘았고 옥중에서 동양평화론을 쓰고 있다고 들었다. 그는 모든 것을 다한 것이다. 그의 인생을 바쳐 모든 것을 한없이 다한 것이고 우리는 그를 떠나보내줘야 할지도 모르겠다. 내일 우스미타로는 안중근에게 사형을 구형할 것이다. 해상위의 박은 재판장 먼발치에서 형장에 이슬이 되는 의사 안중근을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인문사의 요원으로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대한의군, 안중근의 소속군 의병들도 돕지 못했고 박은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그날이 바로 내일로 다가온 것이다. 내일이야 내일. 박은 또 혼자 읊조리며 권련 한 대를 입에 물었다. 네. 10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해삼위의 박이 그 블라디보스토크 해삼위에서 작전을 한 3, 4개월 동안 진행하다가 결국에 이제 안중근의 재판을 아라사 법정으로 옮기지 못하고, 예, 그런 작전에 실패하고 안중근이 사형당하기 하루 전날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 박은 특징이 권련을 좋아해요. 권련이 담배거든요. 그래서 혼자 읊조리면 권련 한 대를 입에 물었다가 그 1910년대 담배가 어떻게 생긴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시가에서 두꺼웠을 거예요 아마 그때는. 근데 권련 한 대 입에 물었다 이게 이렇게 했다는 뜻이죠. 네. 그렇게 권련 한 대 입에 물었다라는 특징이 많이 나올 거예요. 박은
박이 기호식품 기호식품이라 그러면 좀 이상한데, 박이 담배를 걸련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걸련을 무는 장면이 많이 나와가지고, 박은 한마디 읊조리며 잘 말린 걸련 한 대를 입에 대었다. 박은 또 혼자 읊조리며 걸련 한 대를 입에 물었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박의 그런 특징을 묘사하는 장면을 여러 번 넣었고요. 네. 대한제국은 안중근을 살리고 싶어 했지만 안중근은 이미 어머니의 유언에 따라서 너는 죽으라 뭐 이렇게, 그러니까 유언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국의 독립을 위해 죽으라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어머니가, 조마리아 여사가 의롭게 죽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죽음을 이미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대한제국은 안중근을 살리려고 하는 거죠. 네. 아무튼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1, 2, 3장을 읽고 바로 10장을 읽었어요. 4장부터 9장의 내용은 가운데 작전하는 내용인데 사실 큰 내용이 있지는 않은데 좀 패스를 하고 10장을 바로 읽고,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10장을 읽었고요. 이제 10장 다음에 11장이 1챕터의 마지막 장이고, 그 다음에 2챕터로 넘어가. 2챕터는 경술국지 그 후라 그래가지고 한일병합 된 후의 이야기를 또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챕터에 있는 장을 읽을 거고요. 네, 오늘은 1챕터 10장을 읽고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책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그러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고요. 네. 여기서 나온 우스미 타로 같은 경우는 안중근의 재판의 검사예요. 검사여서 사형을 구형했던, 실제 안중근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검사가 우스미 타로거든요. 그래서 우스미 타로라는 이름이 또 나온 거고, 네, 아무튼 안중근 재판이 2000이 아니에요. 안중근 재판이 1910년 2월 14일인데 그 하루 전날에 사건이 있었던 것처럼 구성을 해가지고 이렇게 소설을 썼고요. 네. 이렇게 아무튼 구성을 해서 쓴 거니까 재밌게 제 책 읽어주셨으면 하고요. 네.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2챕터 내용에서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원래 그 인문사 가치 읽기를 그 유연의 인생노트에서 했었는데, 그냥 유연의 책 읽는 남자라 해갖고 책임남이라 해가지고 새롭게 컨텐츠를 빼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책임남 1회를 이제 시작할 거고요. 예. 대신 인문사 가치 읽기는 이어서 5편인데 유연의 책임남 1회여가지고 1회고 가치 읽기는 5편으로 이렇게 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좀 끊어졌었는데 제가 한 2주 동안 인문사 가치 읽기로 휴재했었는데 다시 연결해가지고 읽으면은, 저번에 1챕터 10장까지 읽었어요. 그래서 1챕터를 사실상 다 읽은 거고, 오늘은 2챕터의 첫 장인 2챕터 12장을 읽을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읽어드릴게요. 예. 챕터 2, 경술국치 그 후. 대정부 중군의 기계는 한없이 드높았고 죽음 앞에서 대정부의 기계는 매화와 같았다. ing문사는 해체하고 전 ing문사의 의원들은 점조직을 조직했다. 그리고 대한제국의 복귀를 위하여 의거를 준비한다. 12. 1910년 광무 14년 8월 22일 마침내 한일병합 조약이 공포되고 1910년 광무 14년 8월 29일 경술국치 한일병합으로 대한제국은 멸망하고 일본에 의한 통치가 시작되었다. 한성의 명칭은 경성으로 변경되고 조선 총독부가 설치되고 융의 황제 순종은 황제의 칭호가 유지되었으나 폐위된 거나 다름없었다. 덕하은행과 로청은행에 넣어두었던 재고 ing문사를 위한 비자금은 이리 가로채버렸고 독리 이대감은 황제의 비자금을 지키려 했지만 끝끝내 지켜내지 못했다. 해삼위의 박은 중근의 마음속으로도 마저 떠나보내고 나서야 경성으로 내려왔고 한성의 김을 만났다. 아니 이게 누군가? 박, 자네 아닌가? 김, 잘 지내셨소이까? 내 끝끝내 임무를 마치지 못하고 돌아왔다네. 잘했어, 잘했어. 나라가 이 모양이고
임문사는 문을 닫았는데 임무가 중요했고 김, 자네는 앞으로 어떡할 셈인가? 일단은 한성지부 임문사 요원들과 대한제국의 복귀를 도모해봐야지. 대한제국의 복귀라. 나도 동참해도 되겠나? 당연하지 당연하지. 박, 자네가 함께 해준다면야. 일단 이리와 국밥 한 그릇 하게나. 그래야지. 마침 시장하던 터였는데. 그렇게 박은 국밥 한 그릇을 뚝딱 해치웠다. 그리고 일어났다. 그리고 관련 한 띠를 물고 깊은 생각에 빠졌다. 대한제국의 복귀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것은 의병이나 백성들의 개몽운동이었다. 일단 박은 무기가 필요했다.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한제국도 멸망하고 안중근도 죽고 제국인문사도 끝났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인문사 요원도 아닌 거지 사실상. 순종도 인문사를 이렇게 통치할 권한이 없고 통치권이라고 하기보다는 뭔가 하여튼 아무런 황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고 자치를 할 수 있는 게 없고 그리고 덕화은행에 10만 불인가 12만 불인가 넣어놨고 로청은행에 10만 양을 넣어놨나? 12만 불 10만 양을 넣어놔요. 아무튼 12만 양이랑 10만 불을 명성황후 비자금으로 넣어놨는데 이거를 일본이 그냥 출금해서 가져가요. 그래서 그냥 강제 출금해서 가져가요. 남의 우리 조선의 돈을. 그래갖고 제국인문사에 비자금도 없는 상태고 독립 이대감이 뭐 가운데서 뭐 한다고 해도 일본이 그냥 출금해서 막무가내로 가져갔는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해삼이의 박은 해삼이 좀 남아서 다 상황이 끝났지만 좀 마음을 정리하고 천천히 경성으로 내려왔어요. 그러고 내려와가지고 경성이 아니고 한성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근데 경성 한성이 자꾸 번복돼. 왜냐면은 지금 상태는 경성인데 나는 김을 표기할 때 한성의 김으로 표기하거든. 좀 그거를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읽으시는 분이 약간 혼동이 있을 수가 있는데 김 앞에는 한성의 김이 붙어요. 무조건 김을 경성의 김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은 거야. 약간 작가의 자존심인 거야. 그래가지고 그래서 경성으로 내려갖고 한성의 김을 만났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앞에는 경성이라고 그러고 뒤에는 한성이라고 그래?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는 제 약간 욕심 같은 거여가지고 그래서 김을 표기할 때는 한성의 김이고 박을 표기할 때는 해삼의 박이라고 이렇게 계속 표기하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경성으로 내려가서 한성의 김을 만났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또 관련한 데를 물어요. 여기서 또 관련한 데를 물고 깊은 생각에 빠져요. 해삼의 박이. 예. 그래서 대한제국의 복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의병이나 백성들의 계몽운동이었을 것이다. 일단 박은 무기가 필요했다. 이렇게 하면서 딱 끝나요. 이제 다음을 어디를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다음 13장 읽어야겠네. 여하튼 다음 편에 또 이어서 또 읽을 거고요. 오늘은 이 챕터 12장을 읽는 시간이었고 입문사는 총 24장까지 되어 있고 진행이 되게 빨라요. 그렇게 다른 소설책은 진행이 되게 느리잖아요. 그래갖고 막 30쪽을 읽어도 주인공의 세월이 3개월도 안 지나잖아요. 2개월도 안 지나잖아요. 30쪽을 읽어도. 근데 저는 30쪽을 읽으면 10년이 지나가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많은 사람들 봐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이 챕터 12장을 읽는 시간이었고 입문사 같이 읽기는 5편인데 유연하게 책 읽어주는 남자는 1편이어가지고 이제 책읽남으로 따로 분리해가지고 그리고 그 전에 입문사 1편부터 4편까지를 책읽남 재생 목록에 넣어가지고 같이 재생 목록 돼가지고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많은 그 입문사 같이 읽기만 보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연우의 책임남 2편 입문사 같이 읽기 6편입니다. 오늘은 이 챕터 13장을 같이 읽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로 읽겠습니다. 13. 박이 경성에 내려온 지 서너 달쯤 되었다.
ing문사에서 사용하던 무기와 더불어 합쳐보니 양총, 서양식 총이 50대쯤은 되었다. 김과 박은 나머지 ing문사 대원들까지 모아 총 30명의 대원을 경성에 모았다. 그렇게 의병을 조직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들에게 특별한 이름을 붙이진 않았다. 그리고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들 30명이 경성에서 소란을 일으켜도 개죽음에 불과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들은 제2의 중군이 되기로 했다. ing문사에서 특별훈련을 받았던 그들 30명의 전 ing문사 대원들은 모두 사격에 능통했고 중군이 이토를 저격한 것처럼 한일병합을 진행하고 국권을 침탈한 데라우치 같은 주요 인사를 정조직으로 움직이며 쓰러뜨리기로 결정했다. 이것이 박이 구상한 군대 의병이었고 박이 무기를 모은 이유였다. 박, 자네는 너무 진지한 게 탈이야. 또 생각에 골똘히 빠져있구만 그래. 아, 아니세. 박은 사실 제거해야 할 표적 리스트를 정리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어떤 친구에게 어떤 표적을 맡기는 게 효율적일지도 상세히 분석해야 했다. 고민은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심상에 좋아. 그렇지 말이야. 박은 입에 물린 권력과 표적 리스트를 향한 눈, 김을 향해 말을 해야 하는 상황, 도통 집중을 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내 정신을 되찾고 머리가 말끔해졌다. 그래. 네, 오늘은 이제 경성의 김과 박이 만나고 대한제국의 복귀를 위해서 힘을 합치고 무기를 모아서 서양총을 50대를 모아요. 그리고 ing문사 전 요원을 모아보니까 3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의병을 조직해요. 근데 의병이 단체 게릴라전을 일으켜봤자 그냥 다 죽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제2의 중군이 되겠다고 저격수가 되기로 결심을 하면서 주요 인사들을 제거하는 저격수가 되기로 결심을 하면서, 예. 근데 김과 박은 ing문사의 중견 요원이에요. 그래서 나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좀 약간 헤더 역할을 하는데, 특히 박이 약간 머리가 비상해서 그 잡아야 될 표적을 정리하고 표적을 어떤 친구한테 맡길지 정리하는 그런 내용이어가지고 권련을 물고 표적 리스트를 향해 눈을 보고 김을 향해 말을 하면서 이렇게 집중할 수 없는데 갑자기 정신이 말끔해진 거죠. 예, 그래 하면서 그 마음이 정해진 거지, 어떻게 해야 될지. 하여튼 이렇게 하면서 의거를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예. 제가 아까 정리를 좀 해봤는데 ing문사 같이 읽기 지금 6편이잖아요. 6편에서 2챕터 13장을 읽고 7편에서 2챕터 21장을 읽고 8편에서 3챕터 22장을 읽고 3챕터는 22, 23, 24장으로 되어 있는데 3챕터 22장을 읽고 8편에서 ing문사 같이 읽기는 그냥 종료하는 걸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읽으면 너무 책에 대해서 다 알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져가지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오늘이 6편 2챕터 13장을 찍은 거고 7편 8편이 남았어요. 예, 그래서 2챕터 21장과 3챕터 22장을 읽으면서 ing문사 같이 읽기는 마치겠습니다. ing문사 같이 읽기가 끝나면은 전시한 같이 읽기를 진행할 거거든요. 예, 그렇게 또 전시한 같이 읽기도 또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연의 책읽랑 3편, 예, 소설 ing문사 같이 읽기 7편입니다. 예, 오늘은 2챕터 21장을 읽고, 예, 다음 시간에는 3챕터 22장을 읽고 ing문사 같이 읽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21장 바로 읽을게요. 21. 박은 경성에 남아야 할지, 만주 서간도 신흥모관학교를 찾아가야 할지, 연해주의 대한독립군을 찾아가야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박은 1916년 다이소 5년 42세
1875년생으로 나이가 꽤 있었고 독립군과 의병 활동보다는 경성에 남아서 김과 애국경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요원으로서의 박의 삶은 끝이 났다. 박은 독립무장투쟁을 보다는 애국개몽운동을 선택해서 제국에 이바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살아가던 중 갑작스러운 일이 일어났다. 1919년 다이소 8년 1월 21일 고종 황제께서 승하하신 것이다. 그리고 고종 황제, 광무 황제의 인산일에 맞춰 1919년 3월 1일 3일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고 이에 따라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조직되고 활동을 시작했다. 박은 인문사에 입단하여 고된 훈련을 받던 지난날을 회상했다. 박은 훈련 막바지에 인문사의 새로운 요원들을 직접 시정하시겠다고 요원들을 직접 찾아오신 고종 황제의 인자한 미소를 잊을 수 없었다. 그런 고종 황제도 돌아가셨다. 그리고 대한제국은 온전히 닫혀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는 신서구 선생님의 말씀대로 대한제국은 대한민국이 된 것이다. 네. 저번 시간에 읽은 게 이 챕터 13장이고요. 이 챕터 14장부터 20장의 내용은 제가 그 소설 입문사를 쓰면서 만들어낸 내용이어가지고 조금 공개를 하기가 그래가지고 좀 제 책에서 가장 재밌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공개하면은 제 책을 좀 읽는 재미가 떨어지실 것 같아서 생략을 하고 역사적 사실이었던 3.1 만세운동하고 고종의 인산일 그 내용을 읽었어요 오늘. 네, 그래서 이렇게 읽고 그리고 마지막 22장 3챕터 첫 번째 장인 22장을 읽고 인문사 같이 읽기를 마칠 건데요. 네. 소설 인문사 같이 읽기 하면서 인문사에 대해서 많이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 네. 제가 작가로서 처음 쓰는 소설책인데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게 돼서 너무 좋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같이 읽기를 하면서 또 저도 약간 그때는 이렇게 썼었는데 다시 읽어보니까 좀 어색한 부분도 있구나 이런 것도 느끼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아무튼 김과 박은 그 서간도 신흥무관학교를 찾아갈지 연해주의 대한독립군을 찾아갈지 고민했는데 결국 42세라는 나이의 장벽에 막혀서 경성에 남아서 그냥 애국개몽 운동 활동에 전념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고 이제 요원으로서의 삶이 정말 끝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소리 소문 없이 살아가고 있는데 고종 황제가 돌아가신 거죠. 고종 황제가 돌아가시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열리고 대한제국은 이제 대한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서 대한민국의 길을 걷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네. 그리고 인문사에 입단해서 고된 훈련을 받을 때 고종 황제가 찾아오셔서 인자한 미소를 지었던 거를 박은 잊지 못하고 살고 있다는 내용을 심어가지고 박의 과거 인문사 시절을 또 회상하는 장면을 또 넣었어요. 이렇게. 네. 마지막 8편에서 3챕터 22장을 읽고 소설 인문사 같이 이렇게 마무리 할 거고요. 네. 소설 인문사 네. 이렇게 생긴 책이에요. 네. 이게 인문사 비보장정의 화학비사법을 나타내는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표지로 쓰고 있고요. 네. 이런 책이니까 한 번씩 관심 있는 분들은 그 유튜브 프로필 링크에 책 링크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네. 소설 인문사 같이 읽기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엔의 책 읽는 남자 4편 인문사 같이 읽기 마지막 편입니다. 네, 바로 읽겠습니다. 챕터 3 임시정부 그 후 대한으로 망했으니 대한으로 흥하자. 대한은 문을 닫았고 새로운 대한이 문을 열었다. 박은 45세의 나이가 되었고 점점 자신의 수건인
독립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졌다. 김과 박은 일제의 새로운 문화 통치 아래 헌병 통치와는 또 다른 억압과 지배를 겪는다. 박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22. 임시정부가 출범하고 그해 1919년 다이소 8년 8월에 일제는 새로운 총독을 부임시켰다. 새로운 총독의 이름은 사이토 마코토였다. 사이토가 부임하고 일제는 문화통치라는 이름으로 한인들의 문화와 언어를 억압하는 정책을 펼쳤다. 김과 박은 작은 어학당을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소학교에서는 일본어를 가르쳤지만 김과 박의 어학당에서는 국어를 가르쳤다. 그러나 역시 오래가지 않아 김과 박의 어학당은 감시의 대상에 들어갔다. 어학당은 어떤 목적이지? 소학교가 있는데 굳이 조선인들을 자네들이 따로 계획하는 목적이 있는가? 김과 박의 어학당은 조사를 받고 일본의 무렵애들에 의해 강제 철거를 당했다. 어학당 건물에 들이닥쳐 건물을 마구 부시고 어지럽혀 놓고 김과 박을 조사했다. 다소 과도한 처사였다. 김과 박의 행동을 독립운동으로 규정한 것이었다. 김과 박은 무너진 어학당을 다시 고치며 서점을 운영하며 먹고 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서점이 독립군의 조달책이나 연결책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통로를 열어두었다. 김과 박이 순환에 당하던 1920년 다에서 9년 만주에서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전투가 차례로 일어나며 독립군의 승리를 소식으로 들었다. 김과 박은 가슴이 뛰었다. 이복의 박, 이 소식 보았소? 권련을 물고 있던 박은 독립군의 소식이 적힌 신문을 바로 들어서 보았다. 이야, 엄청난 쾌고요. 그렇소, 아직 끝나지 않은 게요. 김과 박은 자신들도 경성에서 무언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경성에서 서점을 운영하며 김과 박은 50대를 맞이했다. 네, 이렇게 끝나는데 예, 그 뒤에 23장, 24장이 더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읽으면은 책에 대한 스포가 되고 책에 대한 모든 내용을 알려드리는 거라서 좀 생략하고 여기까지만 읽고 인문사를 같이 읽는 거는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예, 인문사 같이 읽기는 여기서 마치고 그동안 인문사 같이 읽기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전시한 같이 읽기를 전시한 같이 읽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다음부터는. 근데 같이 읽기 콘텐츠를 좋아해 주시는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제가 작가 요원으로서 먹방하고 근황만 전하는 것보다는 같이 읽기 콘텐츠를 같이 하는 게 작가 요원 채널로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요원의 책 읽는 남자 책 읽는 콘텐츠하고 인생노트에서 먹방하고 근황 전하고 플랜 B에서는 제 인생의 큰 굴곡이나 순간들이 있을 때 플랜 B를 찍는 형식으로 그 세 가지 채널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유연의 책임남 4편 소설 인문사 같이 읽기 8편이자 마지막 편인 인문사 같이 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은 김과 박이 안중근을 위한 작전을 펼쳤고 황제께 도움을 요청해서 독립 이대감이 해삼위로 왔는데 딱히 도움이 되지 못하고 안중근이 죽어요. 형장의 이슬이 돼요. 그리고 안중근이 죽고 한일병합 데라우치가 한일병합을 해가지고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대한민국 민주정부가 그러면서 나오죠. 그리고 김가박도 인문사의 요원으로서 독립운동을 하기로 결심하고 의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내용이 제 책의 주요 내용이고 그러니까 안중근의 내용이 주요 내용인 것처럼 제 책 그 소개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안중근의 작전에 대한 내용은 사실 그렇게 큰 비중이 아니고 안중근 사후에 그 독립운동을 하는 내용이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독립운동의 형태가 무장투쟁에서 애국개몽운동으로 바뀌고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이렇게 나이가 50대가 넘고 김과 박이 점점 죽음을 향해 수렴하는 그런 내용이고 책의 전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얇아요. 일단 책 두께 좀 보세요. 엄청 얇잖아요. 그래서 재밌게 읽으실 수 있는 책이고 제국 인문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한번 접해보면은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추천드립니다. 예. 작년 11월 30일에 만들어진 책이고요. 지금 교보문고는 아직 안 올라왔고 예스24 알라딘에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북쿠크에서도 사실 수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예스24 알라딘에서 찾아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또 전자책으로도 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셨으면 하고요. 예, 예, 소설 읽문사 같이 읽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작가 유현우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